소방전기공학 제3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소방전기회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PPT로 보내드렸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량은 우리말로 전하량이고 영어로는 quantity of electric charge. 그래서 이 첫 번째 영어 철자가 Q이기 때문에 Q를 Q로 썼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쿨롱입니다. 이것은 쿨롱이라고 읽어야지 C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단위는 꼭 쿨롱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쿨롱의 전하량은 얼마냐?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전자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1쿨롱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쿨롱은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6.25 곱하기 10의 2승계가 가지는 전하량은 몇 쿨롱인가? 이렇게 문제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 같이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1쿨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전하량을 알고자 할 때는 6.25 곱하기 18승계가 기준 1쿨롱이니까 이것으로 6.25 곱하기 10의 20승을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6.25, 6.25 약분되죠. 그리고 10의 20승하고 10의 18승. 지금 분모 분자 관계이기 때문에 자, 지수의 법칙에 의해서 20에서 18을 빼면 2승이 남습니다. 그래서 얘는 10의 2승. 10의 2승은 얼마죠? 100입니다. 그래서 100쿨롱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전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는 영어로 intensity of current, 그래서 앞철자가 I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기호는 I이고 우리 이름으로는 전류라고 읽습니다. 그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이걸 A라고 읽으면 안 되고 꼭 단위는 암페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1암페어는 어느 정도 크기를 말하는 거냐? 1암페어 크기 세기는 어떻게 되냐? 어떤 자, 여기 도선이 있습니다. 어떤 도선에 자, 전자가 흘러갑니다. 전자가 흘러가는데 이 어떤 도선의 이 단면을 아까 1쿨롱이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라고 그랬죠.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1초 동안에 이 단면을 쓱 지나갔을 때 그 세기를 1A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A의 정의를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초 동안에 도선의 단면을 1쿨롱의 전하량이 흐를 때의 전류 세기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 같이 전류는 어떤 도선의 단면을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량이 지나가면 그걸 1A라고 했습니다.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I는 시간분의 전하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류 I는 시간분의 전하량.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체의 단면에 10쿨롱의 전하가 2초 동안 통과했다면 도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시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류 I는 시간분의 전하량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량이 얼마였죠? 10쿨롱. 그러니까 분자에 10을 집어넣고, 자, 몇 초라고 그랬죠? 2초 동안 그랬으니까 2초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2분의 10. 그러면 얼마죠? 5A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A의 전류가 흘렀습니다. 자, 그 문제 다시 한번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체에 10A의 전류가 5초 동안 흐른다면 도체 흐르는 이번에는 전하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전류 I는 시간분의 전하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어본 게 전하량이에요. 이 전하량 이 Q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Q를 놔두고 요 시간 T를 이항을 시키면 I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I가 얼마였죠? 전류 I가 전류 I가 10A였고 곱하기 시간은 5초. 그래서 곱하면 얼마가 되죠? 50쿨롱이 됩니다.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기 때문에 쿨롱 단위를 꼭 쓰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전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은 영어로 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전압이라 하지만 기호로는 영어의 앞철자 V를 써서 기호는 V로 표현하고 단위는 볼트입니다. 단위는 읽을 때 볼트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1볼트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내려졌냐? 1볼트라는 것은 1콜롱의 전하가 1줄의 에너지를 얻거나 이럴 때 그 전이차를 1볼트라고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이걸 자 관계식을 한번 나타내면 전압은 전하량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전압은 V이고 1은 기호가 W입니다. 전하량은 Q. 그래서 V는 Q분의 W. 그래서 전압은 전하량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름하고 기호하고 단위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하량의 기호는 아까 퀀터티 그랬었죠. 그래서 Q. 단위는 쿨롱. 그리고 1은 영어로 work입니다. work. 그래서 W 단위는 줄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배웠으니까 아마 기억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 전개 중에 4쿨롱의 전하를 이동하는데 100줄의 1이 필요하다면 이때의 전압은 물어봤습니다. 전압은 몇 볼트인가? 그래서 전압 V는 아까 전압 V는 뭐라고 했죠? 전하량분의 전하량이 Q였죠. 전하량분의 1은 W. 그래서 자, 우리 전하량이 얼마라고 그랬죠? 4쿨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분의 1은 얼마죠? 1이 100. 그래서 4분의 100.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25V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더 풀게요. 14V의 기전력으로 전압이 14V라는 거예요. 50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할 때 한 일은 몇 줄인가? 이번에는 뭘 구하라 했냐? 2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전압 V는 전하량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는 2를 구하라 했습니다. 요 2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요 2를 구하려고 그러면 요 전하량 Q만 이항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2는 W는 요 Q를 이항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Q 곱하기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하량은 얼마예요? 50클롱 곱하기 전압이 얼마죠? 14V. 14V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700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압을 구하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름이라든지 기호, 단위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음의 법칙은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놓고 위쪽은 V, 아래는 I하고 R을 집어넣습니다. 아래와 위 관계는 분모 분자 관계, I하고 R 관계는 옆에 친구 관계는 곱하기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V를 구하고자 한다. 요 V를 구하고자 한다. 그럼 V를 가려보세요. V를 가리면 뭐만 남죠? I하고 R. 근데 옆에 있는 것은 곱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V는 IR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류 I를 구해보자. 그러면 전류 I를 숨기면 놔두면 R하고 V만 있죠. 아래하고 위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했죠? 분모 분자 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I는 R분의 V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에는 저항 R을 한번 구해봅시다. R을 숨겨보면 I하고 V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항 R은 I분의 V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음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 이거 이름 기호 단위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전압의 기호는 V. 영어로 전압을 볼테이지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철자가 V, 단위는 볼트, 단위는 볼트입니다. 그리고 전류는 I, intensity of current. 그래서 앞철자가 I이기 때문에 전류의 기호는 I가 되는 거고,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요 암페어. A라고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암페어라고. 그 다음에 저항은 영어로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앞철자가 R이에요. 기호가. 단위는 자, 문어 머리 모양 오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음의 법칙은 여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V는 I 곱하기 R, I는 R 곱하기 V, 저항 R은 전류 I분의 전압 V. 이번에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죠. 정전압 직류 전원에 저항을 접속하여 전류를 흘릴 때 저항값을 10% 감소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저항값을 10% 감소시켰다.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전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 I는 R분의 V입니다. R분의 V가 돼요. 근데 저항값을 10% 감소시켜도 이 전압은 변화가 없어요. 전압이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저항을 10% 감소시킨다고 그랬는데 감소시켰을 때 전류를 I'이라고 한번 해보죠. I'이라고 해보죠. 지금 10% 감소시킨 거예요. 저항을. 그러면 전압은 변화가 없다고 그랬죠. 전압은 그대로 써주고. 근데 저항은 10% 감소시켰어요. 100%는 1이에요. 근데 10% 감소했기 때문에 얼마예요?
90%가 남겠죠. 이 90%는 숫자로 나타내면 0.9가 됩니다. 그래서 0.9 R 기존의 저항의 90%만 이렇게 됐어요. 이걸 계산을 하면 자 분모에는 숫자가 0.9고 분자에는 아무 숫자가 없죠. 이건 1이 숨어 있는 거예요. 계수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숫자하고 문자로 분리해서 써보면 분모는 0.9분의 1 곱하기 문자는 R분의 V가 되겠죠. 근데 아까 우리 뭐 했죠? R분의 V는 I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R분의 V 대신에 I라고 써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0.9분의 1 I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써보면 0.9 I가 돼요. 근데 0.9분의 1 I가 되는 거죠. 그러면 0.9분의 1이 얼마냐? 1.11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11 I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존보다 얼마가 늘어난 거죠? 0.11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걸 퍼센트로 나타내면 11%가 증가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정 전압의 증류 전원에 전압이 일정하다고 가르쳐 줬어요. 저항을 접속하고 전류를 흘릴 때 이 전류 값을 이번에는 20% 증가시킨다고 그랬어요. 20%. 그러면 20%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항 값을 몇 배로 해야 되는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항 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항 R은 옴의 법칙에 의해서 I분의 V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전류를 20% 증가시킨다고 그랬으니까 새로운 전류를 증가시킨 이때 저항을 R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R 프라임은 기존 전류보다 몇 퍼센트 증가시켰다고 그랬죠? 20%. 그러면 100%에다 20% 뿌리니까 120%가 되겠죠? 120%를 숫자로 나타내면 1.2가 되는 거죠. 1.2 I분의 기존의 전류보다 20%. 그러니까 1.2 I분의 전압 V. 이렇게 하면은 숫자는 숫자대로 문자는 문자대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1.2분의 1 I분의 V가 뭐라고 그랬죠? I분의 V가 R이라고 그랬으니까 1.2분의 1 R이 되는 거예요. 근데 1.2분의 1을 계산을 해보면 0.83이 나옵니다. 0.83 R. 그래서 자 전류를 20% 증가시키면 저항은 0.83배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항은 0.83배가 됩니다. 자, 밑에 문제 다시 또 풀어볼게요. 100옴의 저항에 2A의 전류가 흐를 때 저항 양대에 걸리는 전압을 얼마냐 물어봤어요. 자, 전압 V를 한번 보여볼게요. 옴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 됩니다. IR이 되죠. 그러면 전류 I가 얼마라고 그랬죠? 전류 I가 2
자, 2A라고 그랬죠? 그래서 2 곱하기 저항은 100ohm이죠. 100ohm.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200V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전력과 전력량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력이라는 것은 전기에 쓰는 말이고 인류는 물리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라고 전력은 똑같은 단위이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영어로 뭐냐? 파워입니다. 파워. 그래서 기호가 P입니다. 전력은 뭐냐? 파워 오브 일렉트릭. 그래서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기호는 P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단위는 뭐냐? 와트. 단위는 와트입니다. 그리고 전력량은 E라고 똑같습니다. 물리의 E라고. 그래서 전력량이나 일이나 똑같습니다. 일은 영어로 work입니다. 그래서 기호는 W고 단위는 줄이지만 전기에서는 와트 아워 이거만 씁니다. 그리고 킬로와트 아워 여기에 같이 많이 써요. 단위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같지 않습니다. 이건 같지 않는 건데 잘못 적어 놓은 거예요. 같지 않고 이런 단위들이 똑같이 쓰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전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은 영어로 파워 오브 일렉트릭 일률은 그냥 파워. 그래서 일률은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이 시간분의 1입니다. 일률은 시간분의 1. 그래서 시간은 T, 일은 영어로 work W. 그래서 T분의 W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압에 대해서 배웠을 때 전압 V는 전하량분의 1이라고 배웠었죠. 전압 V는 전하량분의 1. 그러면 자 우리가 2를 구하고자 할 때는 요 Q만 좌변으로 넘겨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W는 자 요 좌변에 V 있고 우변에 있는 분모는 좌변에 분자로 가니까 V 곱하기 Q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자 우리가 전류에 대해서 배웠을 때 전류는 시간분의 전하량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우리가 이 Q를 한번 구해봅시다. Q는 요 시간 T를 좌변으로 넘기면 전류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여기에서 W는 V 곱하기 Q인데 여기에서 W 그대로 쓰고 는 V 그대로 쓰고 Q 대신에 이 Q 대신에 IT를 집어넣어 버리면 Q 대신에 IT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죠. V 곱하기 I 곱하기 T가 됩니다. 그래서 W는 VIT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관계식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 이 앞 시간에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력 P는 뭐라고 그랬죠? 시간분의 1이라고 그랬죠. 시간분의 1. 그러면 자 보세요. 요 분모에 있는 시간은 그대로 놔두고 분자에 있는 W 대신에 1요 대신에 VIT를 대신 여기다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분모 T하고 분자 T하고 약분이 되죠. 그럼 뭐만 남죠? VI. 그래서 전력은 어떻게 구하냐? 시간분의 1도로 구할 수도 있지만 또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와트,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을 한번 구해봅시다. 1은 뭐라고 그랬죠? 전력량이라고 그랬죠. 1은 전력량하고 똑같아요. 전력량 W를 구하려면 여기 위에서 요 W를 구하려고 그러면 요 분모에 있는 시간 T를 좌변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죠? 전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 요 T는 그대로 우변으로 넘겨 요대로 놔두고 요 P 대신에 아까 P 대신에 P가 뭐라고 그랬죠? VI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P 대신에 여기 VI를 넣으면 VIT가 됩니다. 그래서 W는 VIT 이렇게 나오게 돼요. 단위는 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기호, 단위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1줄은 뭐하고 같냐? 1와트 세컨드하고 같습니다. 1와트 세컨드. 초예요. 세컨드는 초. 그래서 1줄은 1와트 세컨드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와트 아워. 아워는 시간이죠. 근데 시간을 초로 고치려면 1시간은 3600초이기 때문에 1와트 아워는 3600와트 세컨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와트 세컨드나 줄이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1와트 아워는 3600줄이 되는 겁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마력이 있어요. HP. HP는 뭐냐면 호스 파워. 말의 일률이에요. 그래서 호스 파워. 1마력은 746W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거는 나중에 많이 써먹는 거니까.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줄의 에너지가 20초 동안 사용되었다면 전력은 몇 와트인가? 아까 우리 했었죠. 전력 P는 시간분의 1이라고 했어요. 시간분의 1. T분의 W. 그래서 여기에 시간분의 1. 그래서 1이 200줄이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분자에 200. 그 다음에 몇 초? 20초. 그래서 20분의 200 그러면 나누면 전력은 10W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그 아래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50V를 가하여 30쿨롱의 전기량을 3초 동안 이동시켰다. 이때 전력은 몇 와트인가 그랬어요. 아까 말한 것 같이 자, 전력 P는 시간분의 1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시면 요 1은 전압 곱하기 전하량. 우리 아까 여기 보시면 전압 V에서 전압 V는 우리 이합 시간에 배웠었죠. 전하량분의 1이라고. 그랬을 때 이 W 요 2를 구하려고 그러면 Q만 이항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항하니까 W는 전압 곱하기 전하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요 W1 대신에 VQ를 넣으면 자 VQ 나누기 시간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 V가 여기에서 50V 그 다음에 전하량은 30쿨롱 시간은 3초에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500W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은 계속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풀어보시고 열심히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여기 연습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또 풀어보시고요. 또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V의 전이차로 5A의 전류가 2분 동안 흘렀다면 이때 전기가 행한 일은
2일은 몇 줄인가? 2를 물어봤네요. 1. 여기 보시면 2일은 전력량하고 같다고 그랬죠? 2일은 전력량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전력량.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력량 W는 2일은 전력 곱하기 시간은 또 뭐라고 그랬죠? 전압 V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VIT.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지금 여기 보시면 2를 물어봤으니까 2를 W는 일률 P 곱하기 시간 T. 그래서 또 다시 계산하면 VIT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W는 자 V가 얼마죠? 전압이 100V. 그래서 여기다 100을 곱하고 I 전류 I가 몇 암페어예요? 5암페어. 그래서 5. 시간 T는 2분이라고 그랬죠. 2를 넣으면 안 되고 초로 고쳐야 돼요. 1분은 60초이기 때문에 2, 6, 12, 120초. 그래서 다 곱하면 6만 줄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SI 접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1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은 10의 거듭적으로 나타나면 10의 영승이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을 한번 볼게요. 10은 데카라고 합니다. 데카. 그래서 기호로는 DA로 표현합니다. DA. 그 다음에 100은 헥토예요. 헥토. 그래서 소문자 H로 표현합니다. 헥토. 헥토는 100이기 때문에 10의 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1000은 킬로입니다. 킬로라고 읽어요. 10의 3승.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00배씩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10배씩 늘어났는데 이제 앞으로는 1000배씩 늘어나요. 그러면 1000의 1000배는 100만이 되겠죠. 100만. 100만은 메가라고 표현합니다. 소문자가 아닌 대문자 M으로 메가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100만의 1000배는 10억이죠. 10억. 10억은 지수로 나타나면 10의 9승이 됩니다. 이거는 기가예요. 기가. 라지 D로 표현합니다. G. 다음 조는 10의 12승. 이거는 테라라고 합니다. 테라. 그 위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0분의 1을 볼게요. 10분의 1은 0.1이죠. 10분의 1. 지수로 나타내면 10의 마이너스 1승. 이건 대시라고 표현합니다. 대시. 그 다음에 100분의 1을 센티라고 합니다. 센티. 100분의 1을 센티라고 그래요. 지수로 나타내면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1000분의 1은 밀리로 표현합니다. 밀리.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1000분의 1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이제 이번에는 10의 마이너스 6승. 이거는 마이크로로 표현합니다. 마이크로.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9승은 나노.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2승은 피코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예로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써먹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00m는 몇 킬로미터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우리는 외웠는데 그게 아니라 요 단위가 미터 똑같이 있죠. 미터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변에 뭐가 있죠? 킬로가 있죠. 요 킬로는 얼마라고 그랬죠? 1000이라고 그랬죠. 100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미터 없애고 여기는 1000 있는데 여기도 1000이 있어요. 그럼 여기 앞에다 뭐만 곱해주면 되죠? 1만 곱하면 되잖아요. 1 곱하기 1000이나 여기 1000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1000m는 1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m는 몇 센티미터냐? 미터 단위 같죠? 근데 여기에 뭐만 하나 더 남았죠? 센티는 얼마죠? 센티가 얼마라고 그랬죠? 100분의 1이라고 그랬죠. 100분의 1. 100분의 1. 근데 여기 1이 되려면 여기는 좌변은 1인데 여기는 100분의 1이잖아요.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1이 나오죠? 100을 곱해야 되잖아요. 100. 그래서 여기다가 100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1m는 100cm가 되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1000m는 몇 밀리미터냐? 미터 삭제하면 이건 밀리미터가 나오죠? 밀리미터는 얼마라고 그랬죠? 1000분의 1이라고 그랬죠? 1000분의 1. 그러면 요 우변은 이미 1000분의 1이 있어요. 그러면 좌변에는 1000인데 여기는 1000분의 1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 얼마를 더 곱해야 되겠죠? 100만을 곱해줘야 되겠죠? 100만. 그래야 좌변이나 우변이나 똑같겠죠? 100만. 그러면 10에 6승. 동그라미 6개. 그러면 요 약분하면 좌변이나 우변이나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1000m는 몇 밀리미터? 100만 밀리미터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3000와트는 몇 킬로와트냐? 와트 됐어요. 삭제했어요. 우변에 뭐만 남았죠? 킬로는 얼마라고 그랬죠? 1000이라고 그랬죠? 1000. 그럼 좌변은 3000인데 우변은 1000만 있어요. 그러면 우변에다가 얼마를 더 곱해줘야 되죠? 3. 그래서 3000와트는 3kW하고 같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주 연습을 해 보셔가지고 이거는 접도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줄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의 법칙은 간단히 말하면 전기 도선에 전류를 흐르게 되면 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줄의 법칙이거든요. 이것은 꼭 알아두시고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단위 시간 동안에 도선에 발생하는 열량은 전류 세기의 제곱과 도선의 전기 저항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열량을 보통 H로 표현합니다. 열이 뭐죠? 영어로 히트. 그래서 H. 그래서 보시면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또 무엇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저항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또 뭐라 했어요? 단위 시간 동안에 그랬으니까 시간에도 비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I의 제곱 RT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I의 제곱 RT 여기 있죠. 자, 이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열량은 우리 E라고 똑같습니다. 열량, 발열량은 E라고 같고 또 뭐하고 같냐? 에너지하고도 같습니다.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 발열량, 1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발열량, 열량은 영어로 히트, 열이 히트, H라고 그랬잖아요. 히트. 이렇게도 표현하고 1, W, 1. 아까 1은 뭐라고 그랬죠? 일률, P 곱하기 시간 T라고 그랬죠. 그리고 P가 뭐라고 그랬죠? P가 VI라고 기억나죠? 그래서 VIT가 된 거예요. VIT. 지금 여기 단위는 다 줄입니다. 단위가 줄이에요. 일단 여기는 줄입니다. 단위가. 그리고 우리가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오음의 법칙
삼각형 그려가지고 기억나시죠? 분자는 V, 이거는 절반 나눠서 하나는 I, 한쪽은 R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V를 알고자 한다. 그럼 V를 가리면 IR. 그래서 보시면 V는 IR. I를 구하고자 한다. I는 R분의 V. R분의 V. 이걸 자, 우리가 이거 오음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H, 히트, 열량은 VIT. 이거 된다고 그랬죠. 근데 V가 뭐라고 그랬죠? V는 IR이라고 그랬죠. 요 V 대신에 IR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I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I의 제곱 R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의 제곱 RT. 또 여기에다가 I 대신에 R분의 V를 집어넣으면 I 대신에 R분의 V를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R분의 V의 제곱 RT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단위는 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열량을 할 때는 줄로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칼로리로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열량을 나타낼 때 칼로리로만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1줄은 줄을 칼로리로 바꾸자고 하려고 그러면 0.24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1줄은 0.24 칼로리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1칼로리는 4.186 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줄의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은 이건 단위가 줄의 단위라고 그랬죠. 이걸 칼로리로 바꾸자 한다 그러면 여기다 0.24만 곱해버리면 됩니다. 앞에다가. 그래서 보시면 위하고 여기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칼로리고 여기는 단위가 줄이에요. 보시면 I의 제곱 RT, I의 제곱 RT 그대로 있는데 앞에만 뭐만 붙였죠? 0.24. 여기도 보시면 0.24만 여기다 딱 집어넣었죠. 그래서 칼로리로 변환을 하고 싶다 그러면 0.24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5옴의 저항 중에 5A의 전류를 3분간 흘렸을 때 발열량은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25옴, 여기는 저항 R이잖아요. R. 그 다음에 여기는 암페어 전류 I는 뭐예요? I. 요거는 시간은 T. 그래서 I하고 R하고 T가 있네요. 그러면 요걸 써먹어야 되겠죠. 단위는 칼로리를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0.24를 곱해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H는 0.24 곱하기 I의 제곱 RT. 그래서 0.24 곱하기 I가 얼마죠? I가 5A. 그래서 5의 제곱 곱하기 R이 20. 시간이 3분이에요. 3분. 근데 분으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초로 고치면 3 곱하기 60 하면 이게 초로 나오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21,600 칼로리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요 킬로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SI 접도에서 1000이라고 그랬죠. 1000. 1000이 숨어 있는 거예요. 1000. 그래서 요 1000을 날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점 세 자리가 올라가니까 21.6 킬로칼로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저항 2옴에 도체에 3A의 전류를 흘릴 경우 1초에 발생하는 열량은 몇 칼로리인가? 칼로리로 물어봤어요. 칼로리로 물어보면 무조건 0.24를 곱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H는 열량은 0.24 곱하기 I의 제곱 RT. I가 얼마죠? 3. 그래서 0.24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저항 R이 2옴이니까 2. 시간은 몇 초? 1초. 여기에 곱하면 4.32 킬로칼로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키르호프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르호프의 법칙은 제1법칙과 제2법칙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제1법칙은 전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전류의 법칙.
그래서 K가 키르이호프, 다음에 I가 아니고 C입니다. C. current low. 그래서 KCL입니다. 잘못 적었어요. KCL. 수정 바랍니다. KCL. 키르이호프 current low. 그래서 제1법칙 전류법칙이 나옵니다. 자, 이건 전류법칙은 어떻게 되냐? 전기 회로에서 접합점으로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양은 흘러나가는 전류의 양과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접합점이 있으면 이 접합점을 기준으로 아이온은 지금 들어오고 있죠. 아이온은 들어오고 있죠. 화살표 방향. I2도 들어오고 있죠. I3는 나가고 있죠. 요 세 개를 다 합하면 무조건 합은 0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임의로 정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요 들어가는 것을 플러스 기호로 우리가 약속을 했죠. 요거는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나가는 것을 여기에서는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아이온은 부호가 뭐가 되죠?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I2도 들어왔으니까 플러스. I3는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I1 플러스 I2 그다음에 I3는 마이너스. 그래서 합하면 0이 나온다. 이게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입니다.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 전류법칙이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 틀렸으니까 꼭 바꿔주세요. KCL 이렇게 됐습니다. 자, 상기 회로에서 전류 Y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지금 보면은 1A는 나가고 5A는 들어오고 I는 나가고 3A는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약속을 해요. 뭐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는 나가는 것을 플러스로 하든지 나가는 걸 마이너스로 하든지 우리 여기 문제에서는 나가는 것을 플러스로 했는데 반대로 여기 이미 답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나가는 걸 한번 마이너스로 한번 해봅시다. 나가는 거. 그러면 i는 요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에다 부호를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 5A는 들어오니까 부호를 뭘 달아줘야 되죠? 플러스. 플러스 달아줘야 되고 1A는 나가니까 어떻게 돼야죠? 마이너스. 그 다음 3A는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플러스. 요 다 합하면 얼마가 나온다고요? 0. 한번 적어봅시다. 자, 3A 플러스니까 플러스 3. I는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5A는 플러스죠? 플러스 5. 1A는 마이너스 1. 요거 다 합하면 얼마가 나온다고요? 0이 나온다. 그러면 i가 마이너스 i니까 우변을 넘기면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적으면 어떻게 되죠? 3 플러스 5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i를 이항하니까 플러스 i가 된 거죠. 그러면 i는 3에다 5 더하면 8, 8에서 1 빼면 7. 그래서 결국에는 7A. 값이 부호를 반대로 해도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7A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키르호프의 제2법칙, 전압법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VL이라고 합니다. K는 키르호프, V는 볼테이지, L은 로우. 그래서 전압법칙입니다. 키르호프의 전압법칙입니다. 자, 정의를 보면 폐회로에서 기존력과 저항에 생기는 저항의 전압의 합은 0이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V1, V2, V3, V4 이 회로 안에 있는 걸 다 합하면 무조건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거 한번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 회로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이 점을 기점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한번 예상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V1은 마이너스를 체결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여기 건전지를 보시면 툭 튀어나온 것이 플러스 극이고 요 쑥 들어간 데가 마이너스 극이죠. 그러면 자, 플러스로 출발해서 마이너스로 가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V1은 플러스 극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극 이렇게 돼 있죠. V2는 어떻게 돼 있죠? 마이너스 극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극. 순서가 플러스 극. 지금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V1은 플러스 마이너스, V2는 마이너스 플러스, V3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순서가. V4는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가 이렇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우리 문제 여기하고 맞춰보면 만약에 자, V1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것을 마이너스라고 우리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 것은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V2를 봅시다. V2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플러스 반대네요. 그래서 여기 V2는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V3는 마이너스 플러스 뭐예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면 뭐라 했어? 플러스가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V4는 보시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를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V1은 마이너스 V1, 요 V2는 플러스, V3도 플러스, V4는 마이너스 이렇게 달아지는 거죠. 요 합한 것은 무조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게 키르호프의 제2법칙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키르호프의 제2법칙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회로에서 25매 흐르는 전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25매 흐르는 이 전류를 구하라 했어요. 일단 전압법칙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압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여기는 V 2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V20. 자, 그럼 보시면 A점을 기점으로 우리는 무슨 방향으로 돌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건전지를 보시면 자, 건전지를 보시면 길고 짧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6V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가.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는 모르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모르니까 이건 모르는 경우에는 그냥 놔두고. 세 번째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순서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부호를 플러스로 넣을 것인지 마이너스로 넣을 건지는 여러분들 마음대로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부호를 플러스로 우리는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자, 6V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시작되니까 얘는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25면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부호 플러스 달아주면 됩니다. 모르니까. 그 다음 요 12V는 마이너스 플러스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는 것은 플러스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는 12V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여기도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그럼 이걸 다 합하면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자, 한번 해봅시다. 그대로 적어보면 되겠죠. 여기 첫 번째 6 플러스죠. 그 다음에 V20은 모르니까 우리 그냥 플러스 적으면 된다고 그랬죠. V20.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12V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부호 달았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마이너스 24 합하면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그러면 좌변에 V20만 놔두고 V20만 놔두고 우변으로 다 옮기면, 자, 마이너스 12는 플러스 12가 되고 마이너스 24는 플러스 24로 되고 플러스 6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요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V20에 흐르는 전압은 몇 볼트가 돼요? 다 계산하면 30볼트가 되죠? 이렇게 30볼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이 30볼트를 구하라 그게 아니라 전류를 구하라고 했어요. 전류. 아, 그러면 우리는 무슨 법칙을 사용해야 돼요? 오음의 법칙. 자, 오음의 법칙 합시다. 이렇게 삼각형 그리고 위는 V, 밑에는 I, 우변은 R. 그래서 자, I를 구하고자 하면은 뭐죠? R분의 V. 그래서 자, I는 R분의 V가 됩니다. 근데 R이 얼마죠? 저항이 20ohm이잖아요. 20ohm. 그래서 다시 쓰면 I는 R이 20ohm이에요. 20분의 V가 몇 볼트였죠? 30볼트. 30. 20분의 30ohm은 얼마죠? 2분의 3. 2분의 3은 얼마죠? 1.5. 그래서 1.5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키르호프의 제2법칙도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